그 관세평가를 공부를 할 때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산들이 몇 가지 있다 했잖아요. 그 첫 번째로 맞닥뜨렸던 산이 간접지급액이라고 하는 산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맞닥뜨리는 산이 바로 요 조건 또는 사정이라고 하는 산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맞닥뜨리는 게 예를 들면 뭐 특수관계자, 거기 정도까지만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가산요소, 그 다음에 기타 2에서 6방법 이렇게 넘어가는데, 가산요소도 우리가 법정 가산요소죠. 그 다음에 기타 방법도 다 절차적인 내용들을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방법에서 가장 우리를 난감하게 하고 어렵게 한다, 혹은 시험에서 좀 이게 해석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이 간접지급의 그다음 조건 또는 사정이라서 이 두 번째 산만 좀 잘 넘어가시면 관세평가도 어려운 부분은 다 넘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산 요소까지만 넘어가게 되면 진짜 그 뒤부터는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이제 암기하고 적용하고, 이제 또 2방법, 6방법도 완전 절차니까 법에서 하라는 대로 그 내용들만 기억을 하고 암기하고 그대로 계산만 해주거나 적용만 해주거나 서술만 해주면 되는 거라서 그 뒤부터는 굉장히 좀 쉬워요. 그래서 지금 여기 부분만 좀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평가의 원리를 이해하는데 그래도 조금은 나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배워야 될 주제, 조건 또는 사정입니다. 조건 또는. 이 조건 또는 사정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조건이나 사정이라는 단어를 많이는 쓰죠. 어떻게 많이 쓰냐면, 뭐 무역거래를 한정해서 본다고 하면, 예를 들어 뭐 이번에 우리가 뭐 어떤 김치류를 수입을 하는데 그 김치류를 만들 때는 배추도 들어가고 젓갈도 들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배추의 그때 작황이 어땠느냐, 이런 것들도 다 그 무역거래에서 어떤 특정한 사정들이라고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 일반적인 생활의 언어로는. 그리고 뭐 와인을 수입한다. 그럼 와인을 수입할 때도 보면 그 빈티지가 뭐 2021이냐, 뭐 2019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뭐 2019년 빈티지의 그 와이너리 그 밭에 포도의 뭐 작황, 그다음에 햇빛의 강도, 강수량 이런 것들도 다 그 포도의 그 상태, 품질을 결정하는 거라서 뭐 그레이트 빈티지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좋은 빈티지들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역 거래를 할 때는 많은 사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정들. 그러면 그런 사정들이 있을 때마다 가격은 흔들릴 수 있죠, 통상적으로. 그래서 와인도 2019 똑같은 브랜드의 와인인데 빈티지에 따라서 2019 빈티지냐, 2021이냐, 아니면 2015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아주 작황이 좋았던 그레이트 빈티지의 와인이 훨씬 더 비싸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정들이 수도 없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무역 거래를 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관세평가를 할 때 그런 모든 사정들이라고 부르는 내용들을 다 찾아서 가격에 반영을 해줄 거냐 라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심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조건 또는 사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방금 제가 지금까지 예시를 들었던 포도의 작황, 배추의 작황, 아니면 기타 뭐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사정,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우리 평가에서만 유독 보려고 하는 거는 이 당의 거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거래에서 구매자하고 판매자가 서로 이 거래와 의무사항으로 엮여있냐 아니냐, 요것만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좀 요약을 하면 구매자하고 결국에는 이 판매자 간에 의무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것들을 보겠다는 게 조건 또는 사정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 단어를 봤을 때 구매자하고 판매자의 의무사항이니까 아까 말한 뭐 배추의 작황, 포도의 어떤 품질, 이런 것들은 구매자하고 판매자의 의무는 아니죠. 의무사항은 아니죠.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말하는 의무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물건을 사면서 내가 물건을 뭐 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부수적인 나의 행동이 들어가는 것들을 의무라고 하는 거라서 그런 외부적인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요거를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외부 사정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에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자, 판매자 의무인데 정의를 한번 또 그래서 보면 해당 물품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평가에서 거래를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만약에 결정이 돼 버렸다. 그리고 또 그 조건 또는 사정을 금액으로 계산도 못하겠다라고 하면 외견상 거래 가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 가격은 결국은 뭐가 됐다?
왜곡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그래서 이를 과세가격을 채택할 수는 없겠다라고 하는 거고, 조건 또는 사정이라고 하는, 그래서 막연히 여기 부분, 외부로부터 주어진 어떤 환경이나 시장의 조건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주의하시겠죠? 시장 조건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 거래를 성립하고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구매자나 판매자가 수행해야 될 구체적인 활동이에요. 이 활동을 의무사항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조건 또는 사정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시를 보면 이런 거죠. 거래를 구매자와 판매자 이렇게 해요. 근데 간접 지급액에서 봤던 예시들이 대부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뭐 기계를 수입을 이렇게 하는데, 이 기계를 수입을 하는 과정에서 이 기계가 굉장히 고도화된 기계였기 때문에 이 기계를 뭔가 작동하는데 교육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매자가 여기에 교육 훈련 기간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거래 조건을 붙인 거죠. 야, 너 이 기계를 사가는데 거래 조건으로 교육 훈련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교육 훈련을 좀 듣고 여기에다가 너가 이렇게 교육을 하고 나서 돈도 지급도 해야 돼.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경우를 우리 간접 쪽에서 봤었죠. 교육 훈련비라고 하는 그 비용 파트에서. 근데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거래가 이루어지고 쟁점 수입 물품인 기계가 왔다가 내가 대가만 지급하고 깔끔하게 끝나면 좋은데, 이 거래 안에 계약서 안에 뭐가 붙어있다고요? 이렇게 덕지덕지 뭐 다른 내용이 붙어있대요. 거래 조건으로 교육 훈련을 좀 받아라,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 거래 조건으로 교육 훈련을 받아라고 하는 이 내용이 삽입됨으로 인해서 이 기계의 가격이 흔들렸거나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조건이 있고 없고가 이 가격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기계를 100달러에다가 이렇게 판매를 했다면, 이 거래 조건을 걸음으로 인해서 교육을 외주로 빼면서 이 가격이 90달러로 낮아지고, 예를 들어 그 다음에 여기서 발생한 교육비가 10달러가 있어서 이 10달러를 구매자가 별도로 교육을 하고 나서 이렇게 지급을 했다, 10을. 이렇게 돼버렸으면 기존에 이 판매자가 자기가 알아서 물건도 팔고 교육도 해주던 거를 분리를 함으로 인해서 가격도 낮아지고 별도로 지급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럴 때 과세가를 구하라 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PAPP 중에서 직접 지급액이 얼마? 90달러. 그 다음에 간접 지급액이 10달러 해서 총액 100달러. 이렇게 우리 평가 처리했잖아요. 그러면 바로 여기 부분, 이 간접 지급액으로 준 이 10달러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거냐라고 보면 이게 이제 여기서 다시 나오는 조건 또는 사정. 그래서 구매자하고 판매자가 거래를 하면서 어떠한 조건을 붙였고,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게 외부적인 사정이나 시장 조건이 아니고 이 사람 둘 중에 한 명이 해야 되는 의무사항으로 조건이 붙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의무에 따른 조건을 이행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들, 그러면 이 비용들은 실질적으로 이 물건의 가치를 구성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조건 또는 사정은 의무사항이고, 이 의무사항이 나중에 금액이 확인될 수 있다면 간접 지급액으로 포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그래서 그 간접 지급액 처음에 배웠던 거랑 거래가격 배제 사유를 연결해주는 고리가 이 조건 또는 사정이라는 주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래 사항들이 있었으니까 기억을 하시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 의무 사항으로 주는 외부적인 사항은 교육 훈련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야. 뭐 하자 보증도 있잖아요. 하자 똑같이 거래를 하는데 원래대로라면 이 자동차를 팔 때 뭐 100달러 이렇게 팔아서 이 사람이 하자 보증을 얘가 하던 거를, 하자 보증을 외주를 주고 여기에서 하자 보증 이렇게 할 수도 있다 했죠? 하자 보증. 그래서 야, 하자 보증 외부 할 테니까 이거 90달러로 깎을게. 그리고 너가 하자 보증 여기다 직접 줘, 10달러. 근데 이거를 무슨 조건으로? 거래 조건으로 너 이렇게 안 하면 물건 못 사? 라고 해버리면 이게 곧 이 사람이 수행해야 되는 조건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면 물건 가격이 분리돼서 나가는 거니까 간접 지급을 받던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있는 조건들이 바로 거래가격 배제 사유에서 말하는 조건 또는 사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